같아요. 가을에 조금씩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낮엔 좀 뜨겁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특히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좀 오고 많이 좀 춥다 그러나 선풍기가 필요하지 않고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조금 뭐라 그러나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사진도 찍어보고 자기가 이제 늙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멋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뭐라 그러죠? 탤런트인가 뭐 영화배우가 그랬어요. 늙어가는 자기의 얼굴이 싫어서 사진을 찍지 말라 그랬고 거울을 안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뭐. 그 인간인데 뭐 벗어날 수가 없잖아. 뭐 누구 안 죽는 사람 없고 다 죽는 거니까. 오늘은 9월 14일인가? 14일인 것 같습니다. 14일인가 13일인가 뭐 14일이고, 오늘이 중궁의 사 같아요. 사이기 때문에 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에 대한 얘기. 사가 뭘까? 사. 우리가 이제 구성학을 이야기할 때 1에서부터 9라는 그 9등분을 해서 사람을 나누어서 인생사를 논했는데, 사라는 숫자, 사롱목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건 제가 구성학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라는 사람은 뭐 거래라고 하나? 거래를 잘합니다. 또 뭐 장사를 잘합니다. 또 여행을 잘합니다. 또는 뭐냐면 타협을 잘합니다. 간혹 외국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주라는 개념으로 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구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한결 좀 재미는 있어요. 그럼 사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직업은 아무래도 사니까, 거래니까 중개인이 좋겠죠. 중개인이 했으면 좋겠다. 여행자, 여행 가이드, 또는 세일즈맨,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거래하는 사람. 또 요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가 있죠? 배달의 맨인가? 배달하는 사람들, 배달의 신, 뭐 이런 것도 좋겠죠. 그리고 브로커, 운전하는 사람,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 비행기 타는 사람, 우리가 뭐 승무원, 또는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항공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냐면 우편도 되겠죠. 물건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직업을 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는 분들의 이제 질병성은 보통은 이제 감기, 날아다니는 병, 감기, 천식, 기관지, 호흡기로 통한 어떤 질병을 조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사가 이게 목이다 보니까, 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머리칼도 돼요. 그래서 뭐 대머리라거나 모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분들은 이게 타협이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타협이 잘 안 된다, 불리하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사인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만약에 소송 같은 게 걸리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타협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타협을 해서 그냥 쉽게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이라 그러나, 내년에 뭐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찍겠지만 갑진년이 옵니다. 갑진년이 오면 갑목이 그 수토에 이제 서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진내정법 같은 거 활용할 때 그날의 일간을 가지고 모든 그 사주통분하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때 뭐냐면 목극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극토, 목이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죠? 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극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날 일진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타협이 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뭐냐면 갑목은 내가 되고 진토는 상대편이 되기 때문에 극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꾸 부딪히죠.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소송이나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타협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승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무조건 화해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해. 잘 이야기 잘해보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순조롭게 잘 풀어지지, 그걸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럼 갑목 입장 속에서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관상으로 갑목은 주인, 그럼 자존심, 이게 아주 세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사록목성 같은 경우가 누가 있냐면 96년생 있는 것 같아요. 96년생이 병자생입니다. 96년 병자생인데, 이게 구성하고 사주적인 개념을 요걸 약간 응용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병자생 같은 경우에 내년에 편인이라는 구성상으로, 그게 편인이란 뜻이 동합니다. 그럼 편인이란 뜻은 약간은 불편하죠. 어려움이 있겠다, 답답하다, 우울증이 오겠다, 불편하다, 이런 뜻이 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병자생입니다. 그러면 8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묘생 같은 경우인데, 정묘생 같은 경우는 복화 상관 경관이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서로 인한 시비 구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76년생이 산데, 76년생이 무오생입니다. 무오가 되면 평관 형태가 됩니다. 평관 형태가 되면 관제 구설이나 건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8, 69년생도 4인데,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승진, 변동 이런 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60년생의 경자생인데, 경자생 같은 경우는 4, 5, 60이면 25, 30, 정제나 편제, 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하나를 예를 들면, 무오생이 뭐냐면, 무오생이 내년이 46인가 7이 됩니다.
5, 6이 되는데 모생 같은 경우는 건궁에 떨어지면서 관제구설 이런 게 걸립니다. 46이 되면 관제구설, 불편한 문제, 건강 문제 이걸 이게 9년씩 나누고 또 3년씩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서 형태로 보게 되면 45, 46 운 자체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구성을 잠깐 보다가 조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걸 한번 물론 뭐 이제 거래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 왜 시끄러운가 라고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궁에 4를 놓고 돌리면 3이 송궁에서 안파를 맞습니다. 3이 안파를 맞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뜻은 어떤 개념이냐면 소리한다, 젊은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3이라는 뜻은 유명한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정치가, 권력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중궁에 4가 오면서 사기꾼을 조심해야 되고 정치인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 사기. 그러니까 뭐 누가 사기냐, 이게 어느 편이 좋냐 이걸 따지기 전에 올해 자체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사기꾼 같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사기꾼 같은 개념인 거가 되는 거죠. 그냥 네 말 틀리고 내 말도 뭐 네 말은 틀렸고 내 말은 맞고라는 그런 의미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좀 최근에 시끄럽습니다. 뭐 특별한 정치가와 경찰과 국가와의 어떤 이 당쟁 싸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구성이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전제가 있죠. 6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러면 작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4라는 숫자가 통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 문제는 길게는 내년 4월까지가 아니 4월 6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 그러니까 전년도 6월, 올해 6월, 전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적인 타협 문제가, 시끄러운 문제가, 사기꾼 문제 뭐 이런 형태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3이 깨져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이 회입니다. 회 어패류입니다. 어패류. 그래가지고 이 후쿠시마 이 문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게 그럼 이 후쿠시마 문제가 지금 입장 속에서 보면 작년도 6, 7월부터 언제까지냐, 내년도 6, 7월까지 이 후쿠시마 문제는 시끄러지고 당쟁 요소가 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쿠시마라는, 왜냐하면 어패류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추적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가. 어쨌든 3이라는 변수가 회입니다. 회 음식, 어패류. 요게 썩었다는 뜻이야. 문제가 생겼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올해 한 12월 내년 1, 2월 정도 가면, 좀 길게 가면 한 6월까지 가는 거고 짧게 가면 한 1, 2월 정도까지만 가면 이건 좀 잠잠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쟁의 요소도 길게 가면 언제까지냐라고 얘기하면 길게 가면 내년 6월까지 되는 거고, 빠르면 언제 끝나냐라고 물으면 이 좀 시끄러운 문제도 올 연말이면 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질병적인 요소라 그러나요? 어떤 차가 지나가나 봐요. 질병적인 요소로 따지면 신경통, 정신 이상, 공포,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 수가 있냐면 뭐라 그러죠? 정신병자라고 하는, 정신 이상자, 이상한 놈들, 이상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놀란 건 이거예요. 생선이 문제구나. 그러면 생선 후쿠시마가 이 삶이 깨져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성이 거짓말을 안 해요.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오늘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무슨 방송국 하나하고 어떤 언론인 시끄럽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조금 좀 그렇다. 이거 그거를 이렇게 수색하는 거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걸 반항하는 거 좋은 건지, 그건 우리 각자의 주관대로 판단하는 거겠지만, 그런 소소한 문제가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국가도 힘들 것 같고 국민도 힘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모두 다 잘 되기를 빌면서 오늘은 그 본명성 사에 대한 이야기와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된대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하고 또 추천,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글쎄 모르겠어요. 한번 저한테 추천하기, 구독하기, 그리고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라는 개념, 도움도 도움이죠. 도움이라는 개념도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인 구성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